굿모닝 OBS의 안전 시리즈죠. 오늘도 카톨릭대 정혜선 교수님 자리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이 100세 건강과 안전을 위해 어떤 조언 해주실 겁니까? 네. 아유, 요즘 산재 사고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고들이 굉장히 많은 사고가 하청 노동자한테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하청 노동자한테 발생하는 산재가 결국은 위험을 외주화시키기 때문이어서 오늘은 위험의 예조와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럼 이제 오늘 주제는 위험의 외주와 예방을 위한 건강 밸류업 이렇게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산재 사망 이게 주로 이제 하청 노동자들에게 많이 생겨요. 어떻게 좀 같은 일을 하는데 왜 유독 하청 노동자에게만 산재가 생길까 그런 의문이 생겨요. 그렇죠. 뭡니까? 왜 그럽니까 이게? 네, 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원래 우리나라는 하청을 한 번만 하청을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하청을 한 번만 주는 게 아니라 예. 여러 단계에 걸쳐서 하청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단계가 진행이 되면서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지켜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청이 있고 그다음에 네. 하청이 있는데 거기다 또 재하청. 네, 맞아요. 그게 바로 문제군요. 이게. 그렇죠. 하청에 이거 이렇게 이게 아웃소싱 우리가 좋게 얘기하면 아웃소싱인데 네. 이 아웃소싱은 이제 긍정적인 의미고 네. 이제 계속 하청 또 재하청 이게 바로 문제가 된다. 네. 그래요. 근데 이게 보통 이제 하청을 한 번만 맡기는 게 이제 정상 네, 법으로 네. 그렇게 규정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다단계 하청이 이루어지는 건 이거 일반적이지 않아 보여요. 그렇죠. 예, 그 편법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그 아웃소싱이 나쁜 게 아니라 뭐 긍정적인 거예요. 그렇죠. 기술력을 이게 접목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 분야에 이제 용역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이런 아웃소싱 용역이 한 번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문제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이루어지게 되면 그럴 때 발주자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분야를 다시 재하청을 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승인을 받지 않고 예. 하청이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면 그러면 이제 불법 다단계 하청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뭐 방송 용어는 아니지만 그야말로 뭐 야매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참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이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했던 아파트 붕괴 사고 이거 정말로 네. 끔찍했잖아요. 맞아요. 예, 지나가던 행인도 이제 사고를 당하시고 그렇죠. 요것도 하청 작업이 원인이었다면서요. 그럼요. 예. 그게 2021년에 이루어진 사건이었는데 예. 사실 워낙 큰 사건이어서 많은 국민들이 오랫동안 기억을 하고 있죠. 광주광역시 학동에서 생긴 예. 일인데 이제 아파트를 재개발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아파트를 철거하는 공사였거든요. 근데 이 공사가 하청에 또 하청을 이루어지면서 4단계에 걸친 하청이 이루어지다가 예. 결국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죠. 근데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하청이 이루어지면 예. 계약 금액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죠. 예, 예. 원청에서 한 번 하청으로 갈 때 이루어진 계약 금액이 정해진 금액이 있는데 그 하나를 가지고 나눠 먹어야 되니까. 예, 예. 계속 단계를 거쳐서 내려가면서 금액이 감소가 되니까 예. 그 감소된 금액으로 원자재를 좋은 자재를 사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러네요. 또 인건비도 줄게 되고 예.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뭐 안전을 위한 예산을 쓴다 이런 거는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 2021년에 발생한 광주 학동시 재개발의 철거공사 사건 같은 경우는 예. 처음에 그 철거의 비용이 한 평당 28만 원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이 4단계까지 이루어지면서 한 평당 4만 원. 이렇게 철거 비용이 예. 급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일을 하는 사람은 그 마지막 단계에 있는 그렇죠. 곳에 있는 분이 일을 하니까 현실적으로 안전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죠. 자재가 이제 뭐 그야말로 허술해질 수밖에 없고 그럼요. 그 원가에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실 공사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런 사건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희생자가 누구냐 하면 그때 거기서 철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있었던 노동자들보다 그 철거로 인해서 희생당한 분들이 거기를 지나가던 시내버스 그러니까 일반 행인들이 다치게 된 거예요. 거 아니에요. 네, 그때 희생자가 참. 9명이나 됐었는데 예. 전부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분이라서 예. 사실 이 하청 노동자의 문제가
하청 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예. 바로 고스란히 우리들한테 오는 피해가 되는 거죠. 와, 이게 네. 이게 건설의 어떤 문제에 딱 국한되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우리들이 네. 진짜 길 가던 저희들이 우리가 다칠 수 있는 다치고 그런 문제가 제품의 될 수 있네요. 품질은 떨어지고 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거 최근에 발생했던 이 포스코 ENC 사고도 이거 하청 노동자에게 생긴 거예요? 그렇죠. 아, 최근에 예? 참 포스코 ENC가 참 말이 많아요. 예. 네, 금년 악재가, 들어서 예. 참. 사망 사고가 어. 4건이나 생겨서 너무 안타까운데 근데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니까 대통령께서도 포스코 ENC에 안전 관리를 좀 철저히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고 예. 그리고 거기에 그 기업을 운영하시는 CEO 분들도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 하청 노동자인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하는 이런 사건, 외국인 노동자 다치는 사건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대표이사가 결국은 사임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는 안전 문제가 아니라 경영의 문제로까지 예. 볼 수 있는 것이라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 것이죠. 예. 네. 근데 이 경영자들의 마인드가 이제는 진짜 바뀌어야 됩니다. 맞아요. 이게 그냥 자꾸 이게 수익만 내려다가 이렇게 부실한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데 그 방금 말씀하셨듯이 안전 문제는 꼭 경영 문제. 네.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작업 손실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보게 그렇죠. 되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업주의 마인드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예. 저희 지금 3부 굿모닝 건강 밸류업 정혜선 카톨릭대 교수님 모시고 오늘은 이 위험의 외주화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 다른 회사에서도 꼭 방금 언급하신 이 포스코 ENC 요 외에도 다른 회사도 이렇게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가 많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생긴 여러 사건들도 보면 그런 사건이 많은데 또 최근에 알려진 사건 중에 7월 달에 인천 계양구에서 예. 맨홀 사고가 어. 발생을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발주자가 인천 환경공단이었어요. 그래서 발주를 줬는데 그때 재하청을 금지하도록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재하청이 이루어지면서 4단계까지 하청이 내려가는 상황이 되었고 예. 그 마지막 단계에 일하던 분이 이제 사망하게 되는 일이 생겼거든요. 근데 인천환경공단은 재하청을 금지했기 때문에 불법이잖아요, 재하청이 그거. 이루어지는지 모르고 있었던 것이고 불법 다단계 하청이 이루어졌는데 예. 이때 이제 인천환경공단이 우리는 재하청을 금지했다. 그렇게만 한다고 사실 책임이 없어지는 건 그렇죠. 아니거든요. 그것을 계속 관리 무한 감독해야 책임을 될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책임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인천환경공단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예. 불법 다단계 하청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 하는 정책적인 제도 방안 마련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항상 처음에 발주를 한 쪽에서는 항상 감시와 감독 요걸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교수님, 근데 아까도 그 광주광역시에 있었던 사고도 그렇고 이 보통 재하청이 4단계까지 가요. 근데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많이 가는 거예요? 네, 그럼 그러니까 위험한 거를 자기네들은 안 하겠다. 이렇게 그런 이유가 가장 큰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하청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하청이 계속 가면서 가장 위험한 업무가 가장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은 안전에 대한 교육도 받지 않고 안전에 대한 보호 장구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임금의 노동력을 제공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청의 단계가 계속 진행이 되면 될수록 안전을 갖추기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지난 2018년에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있었던 사고 이것도 같은 맞아요. 케이스죠. 네, 뭐 잘 알려진 김용균 군이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사망을 했었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개선 대책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똑같은 반복적인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2018년에 김용균 군이 사망했는데 2019년에 또 2명이 사망했고 2020년에 또 1명이 사망했고 2023년에 2명이 사망했고 올해도 또 2명이 사망했고 그러니까 그때 이후에 하나도 개선이 되지 않고 뭐 지금까지 7명이나 사망했는데 그분들이 다 하청 노동자인 거죠. 예. 그럼 이렇게 우리들이 막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위험의 외주화. 네. 이 문제 좀 어떻게
좀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너무 위험한 작업은 하청을 주지 말아야 돼요. 정말 위험한 작업은 오히려 본청은 인력, 시설, 장비, 예산 이런 게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고위험 작업은 하청을 주지 말아야 되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하청을 주지 않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 하청을 주지 않게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 도금업이라든지 뭐 화학물질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업무라든지 그런 것으로 제한이 돼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많이 발생한 발전소의 업무라든지 그 맨홀 사고의 업무라든지 그런 것들은 하청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예. 그리고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건? 그러니까 그게 법으로 하청을 하청 못 하게 금지 그게 없어요. 그 예, 규정이.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김용균 군 사망 사건 생기고 나서 예. 그때도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문제가 많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것에 대한 하청 금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계속 반복된 일이 생긴 거죠. 예. 네. 예. 그러면서 이 하청을 금지해야 되는 이런 도급 금지 업종이 더 많아져서 사고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은 도급하지 못하도록 하청 주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꼭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것에 대한 모범을 공공기관이 먼저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네, 화력발전소도 그렇고요. 그리고 2016년에 생긴 스크린도 사건 같은 경우도 하청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인데, 그렇죠. 예, 교통공사도 저 공공기관이었고, 그렇죠. 이번에 맨홀 사고 발생한 경우도 환경공단이었고, 이런 공공기관이 먼저 하청을 주지 않고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모델이 되어야 한다. 예. 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제 하청 업체 입장에서는 안전 관리를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다 이런 말을 하게 되니까 모든 업종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고 네. 그 예산을 책정해서 계약을 할 때부터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예. 지금 건설업은 그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건설업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는 게 있어서 이제 일하는 분들의 안전보건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쓸 수 있는 업종이 건설업만 되어 있고 좀 늘려야 되겠네요. 네네. 제조업도 사실 명시는 되어 있는데 제조업이 아니라 조선업도 명시는 되어 예. 있는데 실제로 작동이 안 되고 있고요. 조선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되게 어렵다, 되게 힘든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되게 고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 더운 날 특히 들어가가지고 그럼요. 이 뭐라 그러죠? 이거 뭐 땜질 같은 것도 해야 되고, 네, 용접도 해야 용접. 되고, 네, 그분들이 다 하청 노동자인데 조선업에 안전보건관리비가 없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제조업도 없고, 뭐 택배 경우도 없고, 운수업도 없고, 그래서 이런 위험이 많이 생기는 업종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두어서 계약을 할 때 처음부터 안전보건 예산을 두면 그러면 실제로 일을 하는 분들이 안전에 대한 생명에 대한 보호를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안전보건 관리비가 꼭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 예. 생각이 되죠. 지금 하나버님 2151번님이 지금 새싹 문자 주셨는데, 불법 재하청은 잘못된 것이지만 감시자 역할을 하는 공무원분들의 역할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문자 네네. 주셨어요. 네. 여기도 공감하시죠? 그럼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노동경찰 근로감독관을 많이 파견을 해서 예. 불법 감시를 해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 그런 재하청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강화하는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공무원분들도 이 큰 회사하고 를 결탁해서 이렇게 봐주는 그런 식이 아니라 안전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확인해서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이제는 이제 공무원분들의 인식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좀 불시 점검을 해서 수시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죠. 예. 그러니까 뭐 원청에서 당연히 관리 감독을 계속 해야 되겠지만 이 네. 지자체에서도 이 지자체에서 이 공무원들의 어떤 이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네. 그런 그 선 마음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러면 저 교수님 좀 끝으로 이 위험의 외주화 예방 지금 계속 얘기 나누고 있는데 좀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위험의 외주화가 하청
업체 사업주만 감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원청에서 책임을 지고 꼭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발주를 하면 용역을 주면 계약을 하잖아요. 예. 그때 원청의 책임, 하청의 책임, 원청의 역할, 하청의 역할을 명시한 안전보건 이행 계획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예. 서로 같이 상생의 마음으로 안전보건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사업주의 마인드가 이런 하청 노동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우리들을 지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얘기 듣도록 하죠. 굿모닝 건강 밸류업 정혜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